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피해를 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 달 전에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이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도 그렇고 모든 신문이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정반대 위안부 판결.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배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한다. 3개월 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엇갈려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법원이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 손배소 각하. 1월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국가 면제라는 것은 그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국제간섭법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주권 국가들 간에는 상대국의 주권적 행위에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 이번에는 이 국가 면제권을 인정을 했고 3개월 전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한일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있는데 이번 또 소송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또 주목이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소 신축적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겠죠. 자, 4.7 재보선 이후에 그 법야권에서는 윤석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도부 경선도 그렇고 야권 통합,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통합도 이런 모든 이슈들을 윤석열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 정치권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죠. 5월 중순 다 질서가 재편되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이 먼저 등판을 해서 이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범야권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다음 그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갑자기 김종인이 밖에 나가서 막 국민의힘을 흔들어대고 그러니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을 방어하느라고 거기다 또 막 힘을 쏟아버리면서 다른 일을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좀 미묘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김종인은 왜 그럴까요? 김종인은 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나가서 국민의힘을 막 공격을 하고 윤석열을 띄우고 국민의힘을 아싸리판이라고 그러고 흙탕물이라고 그러고 윤석열은 별 또는 백조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서로 분리시키고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린 바로는 이거였습니다. 자, 이 김종인이 플랜이 있었는데 김종인의 킹메이커, 본인이 킹메이커, 윤석열의 킹메이커가 되는 플랜이 있었는데 그거 세 단계죠. 하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을 띄우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고 분리시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윤석열을 본인이 끌어안아서 별도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 윤석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든다. 그리고 결국은 101석의 정당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그걸로 흡수시킨다. 그래서 그러면은 킹메이커이자 국민의힘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김종인의 상왕이 되는 것이죠. 상왕을 노린 그런 노림수였다. 자, 이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죠. 윤석열을 첫 번째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본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서로 분열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2단계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하나 만드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거기에 국민의힘 101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흡수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김종인은 왜 이 길을 고집을 할까?
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은 왜 저럴까? 저도 그래 그런 구상이 있다고 해도 저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구상을 왜 자꾸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할까? 저도 상당히 이해했는데 그 단초가 드러났습니다. 김종인이 왜 그랬는지. 자,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3단계 시나리오는 처음 구상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김종인이 이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임기를 다 했다고 해도 비대위원장 임기를 다 했다고 해도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을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하고 거기에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려는 그런 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발전도 있었죠. 김종인 당대표 추대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경선하지 말고 이번에 뭐 선거에서 이겼으니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이겼으니 뭐 진짜 김종인 때문에 이겼는지는 별개를 치더라도 이겼으니 그냥 당대표를 추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일종의 자가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초선 의원들 아직 잘 모르는 김종인밖에 모르는 작년에 처음 국회에 배치한 초선 몇 사람을 어떻게 뭐 구슬러서 비대위원다 하고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대론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발전이 되면은 결국 김종인을 당대표로 다시 추대를 하고 뽑지도 않고 추대를 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 딱 당대표로 앉아서 윤석열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황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각제 개헌을 해서 정권을 잡으면은 내각제 개헌을 해서 본인이 내각제 하위 초대 총리가 되고 이런 뭐 구상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구상이 틀어져서 뒤바뀐 계기가 지금 거의 밝혀졌습니다. 자, 4월 8일에 일단 퇴임을 했죠. 퇴임을 했는데 4월 8일에 4월 7일에 선거에서 이기고 4월 8일에 퇴임을 했는데 이날 4월 8일에 어떤 사달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우선 이 지면에 보도된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 비교적 뭐 큰 기사는 아닌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일보 6면에.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향한 독설 뒤에는 주호영의 말이 있었다.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독설을 내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호영의 말 한마디가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서도 되도록 해드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김종인이 주호영을 겨냥해서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했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분노가 주호영에 대한 노기 때문이다. 화났기 때문이다. 자, 선거 다음 날인 8일, 4월 8일 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덕담을 했죠. 김종인에게. 위원장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딱 김종인이 딱 원하는 이야기죠. 딱 그 대표 추대로 그대로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 권한 대행이 눈치가 없었던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수고로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합시다. 다시 돌아오시는 수고로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합시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누가 봐도 당을 쇄신해서 비대위 체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 당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당을 쇄신해 비대위 체제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김종인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그만 물러서세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이제 당신 역할을 끝났으니까 물러서세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팽당했다. 토사고 팽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김종인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우리가 잘할 테니 이제 안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김종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호영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 상임 고문을 맡아 주십시오. 상임 고문을 맡아 주십시오. 근데 당 상임 고문은 보통 대표 지나면은 그냥 뭐 자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주호영이 굳이 그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니 그때 김종인이 한 말은
나는 그런 자리에 맡을 생각도 관심도 없다. 단박에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호영이 다음날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날 기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종인에게 상임 고문 맡아달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고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언론에 그 다음날 나버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거절한 것을 또 언론에 이야기하냐. 상당히 불쾌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뒷방으로 물러서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졌다. 김종인이 가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이 지금 범야권을 이렇게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일보는 오늘 인터넷판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심도 깊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주호영이 모실 일 없게 하겠다. 8일에 티타임, 비대위 티타임. 그날 김종인과 국민의힘이 틀어졌다. 8일 티타임에서 양쪽이 틀어졌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고생하셨으니 물러서달라. 근데 왜 나는 속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면은 나는 다시 한번 상황 노릇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자리도 계속 직장도 계속 가질 수 있고, 뭐 내가 큰 소리도 막 칠 수 있는데 왜 나를 물러서라고 해? 그래? 그러면 나는 나가겠어. 나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분리를 해서 윤석열을 내가 데려가서 나중에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오도록 만들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목불인견, 국민의힘과 김종인 관계가 목불인견,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아싸리판이다. 그리고 김종인은 뇌물전가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첫 번째는 김종인 추대론입니다. 김종인 추대론이 한때 제기됐는데, 이것은 물론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고 또 자가발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현 체제 그대로, 김종인 체제 그대로 내년 3월 대선까지 치르자는 이런 주장이 났다는 거죠. 자가발전식으로 좀 놔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선거 승리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비대위원들이 티타임을 하면서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없으면 못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를 했겠죠. 아부를 했는데 주호영이 앞으로 모실 일 없게 당이 잘 하겠다. 이렇게 하니 표정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달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김종인이 완전히 돌아졌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 합당 문제도 김종인은 계속 안철수를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금방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호영은 단일화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당을 하려고 하죠. 그것도 또 못마땅한 겁니다, 김종인은. 그래서 그것도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제1야당을 자신의 대선 캠프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호영이 계속 약속대로 범야권 통합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그게 또 못마땅한 거죠. 자신이 다 통솔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어려워지죠. 본인과 안철수 원래 안철수의 멘토였는데 10년 전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대립각을 계속 세워왔으니 본인이 불편하죠. 안철수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윤석열 쟁탈전으로 비쳤고, 윤석열에게 김종인이 정치 진로를 코칭하는, 한 번씩 코칭하는, 마크롱 이야기입니다. 마크롱 사례를 들면서 윤석열도 할 수 있다. 제3지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코칭도 하면서 계속 윤석열은 백조, 별, 국민의힘은 정말 터무니없이 진흙탕, 흙탕물, 아싸리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앙일보 취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석열 쪽 반응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총선 뒤에, 작년 총선 때도 계속 윤석열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좋다. 선거운동할 때 윤석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죠. 참패한 그 선거에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총선 뒤에 지인을 통해 윤석열에게 접촉을 했지만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야당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고, 또 지금 총장직에 나와서는 계속 윤석열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그 이야기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외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국민의힘이 바빠졌죠.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당겨오기,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도부로 복귀 전에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쟁탈전도 이렇게 되면 더욱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한 가지 주목되는 신문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친정권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경향신문이 김종인과 국민의힘 사이 갈라놓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하면서 김종인과 국민의힘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선에서 3파전이 될 수 있죠. 야권이 분열될 수 있죠. 자, 그것까지 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그런 양쪽을 이간질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자 제가 소개해드렸죠. 조간 따풀에서 소개해드린 20일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광고도 없이 전면에 김종인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를 실어서 판을 깔아줬죠. 김종인이 막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사람들을 공격하는 판을 다 깔아줬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은 그 흙탕물에 가면은 국민의힘 흙탕물에 가면은 100조가 오래된다. 이런 이야기 그 인터뷰에서 다 했고, 또 주호영 안철수가 작당했다. 이것도 그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에 대해서 홍준표 꼬북이다. 막 이런 이야기 했고, 또 김병준 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하류다, 하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쏟아낸 그것이 경향신문 전면 인터뷰였죠. 광고도 없이 한판 다 하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또 김종인의 역할을 축켜 세우고 국민의힘은 깔아뭉개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경향신문 5면입니다. 김종인 떠나자, 김종인이 떠나자 국민의힘이 도로 한국당이 됐다. 옛날처럼 돼버렸다. 김종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잘했는데 김종인이 떠나니까 도로 한국당이 돼버렸다. 아주 의도가 실린 분석이죠.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탈영남 중도가 흔들린다. 김종인 떠났다고. 서병수가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 가지고도 당내에서 비판이 많다. 당내에서조차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다. 다시. 그 다음에 한교안, 나경원이 재기 재배를 한다. 한교안 요새 SNS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나경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당대표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부 공백하는 사이에 보수가 강화됐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후로 조금씩 유턴하고 있다.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자유한국당 시절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주요 인사는 영남권이고, 김종인 체제에서 내세웠던 탈영남, 중도 정당화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귀하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간척이 된다. 한교안, 정치복귀, 그리고 또 도로 영남당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대표 주요 후보군 대다수는 영남권이다. 영남권 의원들이 많으니 당대표 후보의 주요도 많은 사람이 영남권이고, 민주당은 호남 의원들이 많으니 호남에서 많이 당직에 진출을 하죠. 자, 그렇다면 김종인이 강주 5.18 묘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다고 그 대리 사과하고,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친 쪽이 과연 중도일까요? 그래서 중도가 이번에 오세훈을, 박형준을 지지를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이유 중에 단지 그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게 딱 7% 나왔습니다. 나머지 60몇 퍼센트 또 10몇 퍼센트는 민주당이 못했어. 문재인 정권이 못했어. 또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중도를 그것 때문에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이명박 박근혜 대리사과해서 중도를 끌어와서 승리를 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도로한국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도로영남당, 그러면 호남당은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 경향신문의 논조는 이제는 다 보수 우파, 영남은 이제 다 망했으니까 더 이상 정치 전면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뒷전에 물러가 있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진보 좌파, 호남이 대신 채우겠다. 그런 그 행간의 뜻이 저한테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정치로 보면은 진보 좌파에서 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해서 주류 교체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기사도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많은 신문에서 나왔는데 세계일보 오면 보시면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오찬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오박 두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그 문재인은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국민 공감의 기준이 뭡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느 시점에 가서 사면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선거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공감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잣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모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소개해드리죠. 이상직 이스타항공 설립자 국회의원인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포르쉐, 회사 돈으로 1억짜리 리스를 주고 산 포르쉐를 딸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 딸이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했던,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이상직 체포동의안이 81%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반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결이 돼서 이제 구속이 되는데, 특히 이상직 사건은 지금 그 회사 문제, 회사의 공범 횡령, 배임, 이것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 의혹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사위를 이스타항공과 연관이 있는 태국항공사에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딸 가족이, 사위 가족이 지금까지도 뚜렷한 설명 없이 동남아로 이주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편의를 봐줬다, 이상직이. 그리고 그 전에 공기관의 그 장자리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연유로 따냈다,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부터 철저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